안녕하세요. 태호쌤입니다. 자, 컴퓨터를 무사히 다 설치했고요. 잘 됩니다. 뭐 CPU도 그 PBO라고 해서 오버클럭 했고요. 램도 오버클럭 되어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습니다. 네. 뭐 당연히 돈이 들어갔으니까 좋겠죠. 그리고 인벤터라든지 이런 거 캐드를 실행시켜서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뭐랄까 로딩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그냥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면 바로바로 창이 실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그동안 좀 하다가 보면 약간 버벅거리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한테 좋은 화면으로 좋은 인강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카운터보 해야 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멍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그죠? 구멍에 대해서 네 가지 옵션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을 수 있고요. 첫 번째 시작 스케치를 이용한 것, 그리고 선형을 이용한 방법, 동심을 이용한 방법, 이렇게 총 세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는 모델링 되어 있는 피처에다가 구멍을 뚫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점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구멍의 유형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 보는 바와 같이 드릴로 해서 일단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전체를 관통할 수도 있고 거리값을 줘서 구멍의 깊이 값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이게 이제 핵심이었는데, 자, 구멍 뚫는 방법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구멍하고 유사한 게 있죠. 카운터 보어. 자, 우리는 이제 이 카운터 보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카운터 보어는, 자, 화면을 조금 키워서, 자, 카운터 보어 나옵니다. 카운터 보어는 여러분들이 도면을 그리다 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구멍 옵션을 이용해서 카운터 보어를 편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겠죠. 구멍을 따로 그리고 카운터 보어를 따로 그리는 게 아니고 구멍을 이용을 해서 카운터 보어 모델링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멍에 대한 옵션 중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이 부분이 카운터 보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카운터 보어가 뭐지? 카운터 보어가 어떤 거지?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자, 카운터 보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카운터 보어를 왜 써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제 블로그에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 블로그도 이제 좀 활용을 좀 해보자 그래요. 블로그에서 보시면 또 나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조금 확인해 볼게요. 제 블로그에 보면 일단 이렇게 태고세미 기계 설계되어 있죠. 그 네이버 검색창에 태고세미라고 치시면 검색이 됩니다. 아니면 태고세미 기계 설계 다 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쭉 내려가면 실습 강의실에 기계 요소 설계가 있어요. 기계 요소 설계. 기계 요소 설계에 가시면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가시면 여기에 자립하기, 카운터보, 카운터 싱킹, 스포 페이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론하고 기본적으로 카운터 보호가 어떻게 쓰는지를 인강으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자세하게. 그리고 카운터 보호의 특징이라든지 내용, 그리고 이렇게 치수들 있으니까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카운터 보호를 하려면. 그리고 이제 카운터 보호는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해서 스포 페이싱을 사용할 때, 카운터 보호를 사용할 때, 카운터 싱킹을 사용할 때 해서 이런 식으로 카운터 보호에 대한 인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동영상에다가 제가 링크를 별도로 밑에다가 혹은 위에다가 연결을 시켜 놓겠습니다. 그래서 카운터보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카운터보 요 인강을 한번 보시고 오시고 한번 내용의 기본적인 걸 이론을 아신 다음에 지금 걸 들으시면 좀 더 편하게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론이 중요합니다. 카운터보 이론이 굉장히 우리 시험 칠 때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교재에 보면 카운터보 이제 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 치게 되면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카운터보는 이제 영어로는 카운터보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깊은 자립하기 혹은 자립하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자립하기에 대한 치수들이 여기 이제 아래 나오는데 이 치수들이 우리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 치는 PDF 파일, 즉 KS 규격집에는 요 치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전에도 이 인강을 할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M4, M5, M6에 대한 요 세 가지 요 항목은
요 자립하기까지 요 항목은 요 치수를 좀 외우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건 좀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냥 안 나오기 때문에, PDF 파일을 봐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외워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외우실 때도 제가 요거 그때 인강하면서 쉽게 외우는 법 같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치수들이 다 연관성이 있어서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PDF 파일을 한번 볼까요? 자, 2019년도 변경된 국가기술 자격증 PDF 파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이건 이제 정말 자주 보셔야 되는 내용인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내려가면, 자, 15번 볼트 구멍 지름 미급 기준 및 카운터 보호 지름 치수 이렇게 나오죠. 15번에. 그래서 15번째 항목으로 찾아가면요. 자, 좀 내려서 15번째 항목 찾아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깊은 자리 파기 홈, 즉 깊은 자리 파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면에 실제 사용하는 깊은 자리 파기는 아니고 구멍의 지름값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볼트가 예를 들어서 볼트, 그러니까 나사의 호칭 지름이, 순나사의 호칭 지름이 3일 때 혹은 4일 때 여기에 뚫리는 D값 요 지름을 얼마로 팔아? 뭐 예를 들어서 4일 때 4.5로 파고 5일 때 5.5로 파고 6일 때 6.5로 팔아,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볼트가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볼트가 예를 들어서 4짜리 볼트면 여기도 구멍 또 4 그러면 걸리겠죠.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볼트의 구멍 지름은 4.5로 0.5 정도 크게 해준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스포 페이싱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각도해서 윗머리를 따는 형태가 나왔는데, 사실 이것도 스포 페이싱, 정확한 스포 페이싱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못따기는 이제 구멍을 뚫을 때 여기 못따기 보통 저희가 해주잖아요. 구멍 뚫으면 축하고 뭐 조립되고 아니면 볼트 너트 조립되고 할 때, 그때 못따기를 이렇게 해줘서 조립하기 용이하게 해주는 거지, 엄연히 따지면 여기는 스포 페이싱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볼트 구멍이 지름이, 볼트가 지나갈 때 구멍의 지름, 이 구멍의 지름이 얼마 돼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지 카운터보에 대한 치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여기에서는 쓸 수 있는 치수는 이것뿐이 없어요. 뭘 써야 되냐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4짜리, M4짜리, 5짜리, 6짜리, 요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게 가장 많이 나와요, 시험에. 자, 나사 호칭 지름 4일 때 4.5로 뚫어야 되고요. 5일 때 5.5로 뚫어야 되고요. 6일 때 6.6으로 뚫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도면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앞전에도 했었지만, 앞전에 인벤토 시간에서 했었지만, 요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베이스에 이렇게 구멍이 뚫린 거 있죠. 그죠? 그러면 조립도상에 여기가 볼트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볼트가 지나가야 되는데, 볼트가 예를 들어서 여기 지나가는 볼트가 M5짜리일 경우, 여기를 자로 재어서 예를 들어서 5짜리로 파이 5로 뚫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M5짜리인데 파이 5짜리면 걸리죠. 치수가 똑같은데. 그래서 구멍은 어떻게 한다? 여기 있는 5.5 얘가 와야죠. 얘가. 그래서 구멍은 5.5로 뚫어줘야 된다는 게, 도면에 표기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기하셔야 돼요. 이게 카운터보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 그래서 카운터보를 좀 인강으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에는 없어요. 지금 카운터보 치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를 봐야 돼요. 교재. 자, 교재를 보셔야 되고, 지금 교재 이제 아래쪽 페이지라 제가 이제 화면이 왔다 갔다 하기가 좀 뭐해서 제 블로그에 올려놓은 요 자료 요걸 좀 볼게요. 자, 요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카운터보 구멍 지름, 우린 깊은 자립하기, 얘가 필요한 거거든요. 카운터 싱크나 그냥 일반 스포 페이싱, 여기 있는 자립하기는 스포 페이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잘 나오지 않아요. 얘도 마찬가지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깊은 자립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깊은 자리 파기는 꼭 커버나 베이스 하단 그리고 다른 조립되는 부분에 꼭 들어가요. 그래서 깊은 자리 파는 법을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터볼을 어떻게 팔 것이냐. 그래서 한 번 더 앞에서 뭐 인강에도 설명을 했지만 그냥 간략하게 한 번 더 여러분들 기억 잘 안 날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리면 즉 깊은 자리 파기라고 하는 거를 할 때 카운터 보호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기에 D값, 여기에 T값, 그리고 여기 큰 D값. 그래서 총 3개의 지수가 필요합니다. 그 3개의 지수는 뭘 기준으로 하냐? 여기 호칭이라고 되어 있는 나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립돼서 나사를 치수를 딱 재니까 M4가 나왔어요. M4가. 그러면 자, 드릴 D, 스몰 D의 뚫을 구멍은 어디 있나요? M4니까 4.5가 되죠. 자,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되고. 자, T 값, 두께. 두께는 어디 있냐면 여기 깊은 자리 파기니까 얘는 요걸 보셔야 돼요. 그죠? 자리 파기는 이거고요. 카운터 싱크는 이쪽 있죠. 자, 깊은 자리 파기이기 때문에 요 항목을 보셔야 돼요. 여기 깊이 값 나오죠. 자, M4일 때 쭉 따라가면 얼마다? 4.4다. 그리고 위에 있는 요 라지 D, 큰 D 값은 얼마다? 8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대입이.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M4짜리 구멍을 만들고 싶다. 나사에 M4짜리 구멍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카운터 볼을 요 치수를 넣으셔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인벤트에서 요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인벤트 실행을 시켜야겠죠? 인벤트 실행 시키시고요. 자, 인벤트 열었어요. 전에 우리가 쓰던 거 있죠? 그거 뭐 100에 100짜리를 불러오셔도 되고, 제가 컴퓨터를 새로 깔다 보니까 자료들이 그려놓은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없다 보니까 저는 새로 좀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자, XY 평면 잡고요. 스케치 들어갑니다. 굉장히 빠르죠? 바로 팍팍 들어오죠? 자, 여기서 직사각형, 직사각형보다는 중심점 사각형을 쓸게요. 중심 직사각형을 클릭해서 중간 찍어서 이렇게 해서 만들겠습니다. 치수는 50에 50입니다. 됐죠? 50에 50의 치수 만들었습니다. 나갑니다. 자, 나왔어요. 돌출 줄게요. 돌출. 자, 자동으로 잡고요. 여러분 돌출할 때는 항상 제가 이렇게 옆에 약간 비틀어서 봐라 그랬죠? 이렇게 봐야지 돌출되는 방향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거리는 10mm를 줘서 돌출을 하겠습니다. 자, 돌출했죠? 50에 50짜리 돌출하는데 여기다가 카운터 보고 구멍을 뚫어 보자고요. 자, 카운터 보고 구멍 뚫는 방법. 자, 피처에다 바로 뚫을 수 있죠. 우리 앞전에 배웠잖아요. 구멍 클릭하고요. 자, 피처에다 바로 뚫을 때는 여기 이제 이렇게 좀 배치를 할게요. 피처에다 바로 뚫을 때는 그냥 선형을 이용해서 가로 세로 치수를 줘서 뚫는 게 가장 낫죠. 자, 면 지정합니다. 면 위에 면 지정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자, 얘를 좀 날리고요. 자, 여기 참조 1에 불 들어와 있으니까 자, 오른쪽 끝에서 클릭. 자, 여기서 5 정도 띄울게요. 자, 이렇게 왔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냥 여기는 엔터 치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그냥 위에 거 두 번째 한 번 더 하면 되죠. 클릭하면 되죠. 불이 어떻게 됐나요? 요렇게 내려갔잖아요. 자, 참조 2 지정해 달라 나오니까 지정합니다. 자, 여기도 5. 자, 5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 모퉁이에다가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모퉁이에다 카운터볼을. 자, 이 상태에서 지정을 했고 이제 구멍 만들었죠. 자, 구멍에 배치하는 건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뭐 두 번째 우리는 카운터볼을 합니다. 카운터볼은 이 옵션이죠. 그래서 클릭. 자,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에 있는 오른쪽 내용이 조금 바뀌죠. 자, 이렇게 바뀌는데요. 이렇게 바뀌는 거 잘 보시면 아까 우리 도표 봤죠? 구멍에 여기 얼마 줄 거냐, 그리고 깊이 얼마 줄 거야, 아니면 여기 위에 폭 얼마 줄 거야. 그래서 요거를 갖고 볼까요? 싹 갖고 오면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보고 하시면 돼요. 자, 연습이니까. 근데 시험 칠 때는 이제 못 보죠. 이걸 볼 수 없는데. 그래서 이제 M4, 5, 6을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 라지 D, 아주 스몰 D는 D, M4일 때 4.5가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4.5 되었죠? 그럼 여기 살짝 변해요. 그래서, 그리고 다시 봅시다. 그리고 깊이 값은 4.4. 자, 여기는 4.4예요. 뭔가 또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까 여기 위에는 얼마였죠? 마지막에 8이었어요. 자, 8. 자, 여기 라지 D 쭉 따라가면 여기죠? 8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8이 됩니다. 자, 8을 넣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모양 잘 보십시오. 이렇게 만들어요. 그죠? 아, 근데 너무 끝에서 가깝네요. 자, 요거로 카운터보 구멍을 만약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 위치를 좀 수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숫자 있죠? 우리 이제 넣었던 555 숫자 있잖아요. 얘를 클릭해서 하면, 얘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수정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수정하시면 돼요. 10mm 조금 더 크게 할게요. 다 여기도 또 클릭하면 10mm. 자, 이러면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갔죠. 엔터는 치지 마십시오. 그냥 숫자만 넣으시면 이렇게 수정이 돼요. 자, 그리고 카운터 보는 여러분들 절대로 이거 하지 마세요. 카운터 보 하라니까 이거 조금 뭐라 그래야 되죠?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부분에 감각이 좀 없으신 분들이나 기계를 처음 접하시거나 아니면 인벤터나 이런 거를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기계 요소라든지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 처음 이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카운터 보에다가 거리 값을 줘서 구멍을 뚫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카운터 보일 때 구멍이 얼마 내려간다 이 부분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카운터 보호는 거리값이 없습니다. 절대로 카운터 보호에 거리값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여간 전체 관통입니다. 카운터 보호는 다 그냥 뻥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카운터 보호에 나사 넣으시면 안 돼요. 저희 학생들도 카운터 보호에 나사 넣고 있다가 제가 그런 경우 자주 보는데요. 이건 이제 도면을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도면 해독하는 시간이 있어요. 거기 가면 또 제가 또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일단 지금은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두 가지 중요한 거 두 가지 카운터 보호에는 나사를 넣지 않는다. 그리고 카운터 보호에는 종료가 전체 관통으로 꼭 한다. 거리값을 주지 않는다. 자, 꼭 기억하십시오. 이 두 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이런 경우를 많이 봐서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다시 얘기하고 아니다 설명을 해주는데 일단 기계적인 형상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서 계속 반복적으로 도면을 그리다 보면 이제 이런 실수는 점점 없어지는데 일단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 실수 안 하도록 하십시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되었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안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전체 관통인 거 맞고 치수 다 들어갔죠? 8에 4.4에 4.5 전체 관통. 오케이. 확인. 클릭하면 자, 이런 식으로 카운터볼을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구멍에다가 자, 보이시죠? 자, 얘를 조금 이렇게 또 전처럼 좀 옮겨 볼까요? 구멍에다가 우리 구멍 뚫은 거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 거리 값을 0으로 주면 얘가 이쪽으로 오죠. 이렇게. 그죠? 자, 요래 갖고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책에서 봤던 내용 여기가 여기 구멍 거리 값 줬었죠. 여기 그리고 여기 깊이 값 줬었죠. T 값 그리고 전체 구멍의 거리 값. 자, 이게 8이었죠. 이게 4.4였고요. 여기가 4.5였어요.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터볼을 만들 때 한 방에 구멍 뚫으면서 바로 카운터볼을 계단 형태로 해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카운터볼 굉장히 많이 씁니다. 편리한 기능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요거 만들 때 또 응용을 하면 우리 앞전에 했었던 거 있잖아요. 자, 구멍을 좀 지울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베이스가 있는데 이 베이스가 어떻게 되어 있다? 카운터볼로 양쪽에 네 군데의 구멍이 뚫려져 있다라고 하면 방금처럼 선형 치수를 해가지고 좌우 이렇게 만들어도 되죠. 아니면 얘가 목깎이가 되어 있어요. 목깎이. 자, 목깎이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설명할 텐데 여기 반지름 값에다가 예를 들어서 목깎이가 5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가 목깎이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목깎이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이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선형 기능을, 이러면 우리가 동심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 바로 카운터 보고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요거 응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멍, 동심, 면 지정하고요. 동심 참조 불 들어왔으니까 얘 지정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카운터 보고 바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냥 구멍을 뚫을 것이냐 아니면 뭐예요? 카운터볼을 뚫을 것이냐. 카운터볼을 뚫으면 기존에 지금 이렇게 4짜리 넣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시선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확인. 자, 그러면 카운터볼 이렇게 이쁘게 뚫렸죠. 요거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패턴 직사각 패턴 이용해서 클릭 보냅니다. 자, 카운터볼 선택해서 우리는 이 카운터볼을 보낼 거죠. 사각형을 보낼 건 아니니까 카운터볼 선택하고 방향 클릭해서, 자, 요 방향 클릭해서 이쪽 방향으로 하나, 그리고 또 방향 선택하고요. 위로도 하나. 자, 면이나 선을 아래로 내려가죠. 방향 반전. 위로 올라가야죠. 거리값, 이 거리값이 50이었잖아요. 그리고 반지름 R이 5였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값은 양쪽으로 5mm 빠지니까요 40이 될 거예요. 자, 위쪽도 마찬가지고 40이 되겠죠. 확인. 그러면 카운터보 바로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작업하시면 굉장히 빠르죠. 굳이 스케치 들어가고 그리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카운터보 만들 때는 구멍을 이용해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빠르게 하나 더 할게요. 자, 나사 우리가 구멍을 뚫을 때 나사도 같이 뚫잖아요. 자, 근데 이 나사는 구멍을 뚫으면서 나사 작업까지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인벤트에 스레드라고 되어 있고 나사는 스레드입니다. 자, 그래서 스레드를 만드는 거예요. 자, 구멍 똑같습니다. 구멍. 자, 이번에는 선형 기능을 이용을 할게요. 자, 선형 기능을 이용해서 윗면을 지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선형 치수로 일단 여기서 먼저 치수를 주고요. 10mm. 그리고 이쪽에서 줄게요. 전체가 50이기 때문에 절반 값을 주겠습니다. 25. 그래서 중간에 오게 만들어 주고요. 나사는 카운터보이에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있을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구멍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카운터보, 스포 페이싱, 카운터 싱킹은 나사를 만들면 안 됩니다. 제도상으로 틀리게 됩니다. 여기 아래쪽에다가 나사를 만들지 마시고 꼭 드릴 구멍에다 나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부분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저희 학생들 중에는 여기다가 나사 뚫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막 야단치는데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 아래 세 개는 나사 만들면 안 됩니다. 그냥 구멍을 뚫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래가지고 구멍 어디 뚫을 거야, 이렇게 뚫을 거야, 뭐 거리값 줄 거야, 아니면 전체 관통 할 거야,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밑에 있는 네 가지 옵션을 하는 거야. 요 네 가지 옵션만 하면 이제 요 구멍에 대한 건 다 끝나는데, 자, 여기는 그냥 구멍이에요. 우리가 이때까지 썼던 거. 그냥 뚫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옆에 가면 얘는 내용이 조금 틀려요. 자, 얘는 단순 구멍이죠. 옆에 딱 가면 어떻게 되냐면 틈새 구멍이에요. 틈새 구멍. 이 틈새 구멍이라는 거는 뭐냐면 구멍을 뚫었는데 구멍의 표면이 거칠어요. 드릴로 뚫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멍을 좀 더 정밀하게 다듬는 작업할 때 쓰는 게 얘입니다. 얘. 틈새 구멍.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게 탭 구멍. 자, 탭은 앞나사를 탭으로 한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기계 제도나 기계 요소 설계 시간에 정말 나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래서 앞나사를 탭으로 한다는 거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탭이 이겁니다. 나사는 이거예요. 세 번째 거 클릭. 나사 라이브러리를 지금 불러오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나사의 라이브러리를 불러왔어요. 그래서 나사를 지정하게 되면 이렇게 스레드라고 나와요. 요 나사 옵션을 다른 데는 지정하면 이렇게 없어지거든요. 안 나와요. 자, 나사일 경우에만 스레드라고 나옵니다. 요거는 사다리꼴 나사. 테이퍼 탭 구멍 되어 있죠. 테이퍼. 각도 지는 걸 테이퍼라 그러죠. 요거는 사다리꼴 나사의 옵션입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는 사다리꼴 나사는 또 쓸 일이 잘 없어요. 그냥 요것만 쓰시면 돼요. 탭 구멍.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스레드 유형이에요. 나사의 유형 어떤 걸로 할 거야? 물어보는 거야. 자, 열어보면요. 여기 아래 화살표 열어보면 나오죠? 안시가 두 개가 있어요. 안시가 두 개. 안시는 어디 거죠? 미국 규격이에요. 우리나라하고는 안 맞아요. 안시는 이건 전부 인지 규격입니다. 자, ISO 국제표준이죠. 그 매트릭 프로파일 되어 있죠. 우리는 ISO 규격을 써야 될 거잖아요. 근데 밑에 것도 막 많아요. 이렇게 지스도 있고 딘도 있고 영국 거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일본 거 독일 거 다 있는데 우리는 어떤 거 써야 된다? 여기 있어요. ISO 매트릭 프로파일 되어 있는 위에서 세 번째 거. 이게 국제 표준의 미리 나사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미리 나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미리 나사 요 세 번째 거를 꼭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세 번째 걸 선택하면 크기 얼마로 할 거야 물어봐요. 나사의 크기를 얼마로 줄 거야 물어보거든요. 자, 우리가 구멍 뚫을 때처럼 여기 나사의 이 부분에 나사 사이즈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지정하는 겁니다. 우리 구멍 만들 때는 여기에다가 구멍의 사이즈 이렇게 해서 여기다 숫자를 넣었죠.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요. 크기는 여기서 지정합니다. 여기서 보면 가장 작은 0.25부터 쭉 내려가면 나사가 종류별로 다 있어요. 여기. 그래서 우리 4짜리 가장 많이 쓴다 그랬죠. 4, 5, 6을 가장 많이 쓴다. 그래서 4짜리 해볼까요? 4 클릭. 자, 4를 클릭하면 나사를 4로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우리가 손댈 건 없어요. 클래스는 HU 끼워 맞춤 공차 얘가 알아서 적용하고요. 여기 지정해보면 M4 곱하기 0.7 되어 있죠. 자, 여기에 이거 여서서 보시면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위에 있는 거 요거는 보통 나사고요. 아래에 있는 거는 가는 나사입니다. 자, 위에 있는 보통 나사, 가는 나사도 제가 기계 요소 설계에서 나사 할 때 설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나사 왜 두 개지? 0.7은 뭔가요? 0.5는 뭔가요? 라고 그 의문점이 생기신다면 나사에 대한 인강을 다시 보고 오십시오. 그게 가장 좋습니다. 거기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놨거든요. 그래서 0.7은 일반 나사고요. 0.5는 가는 나사입니다. 그러면 도면 해독에 따라서 가는 나사를 써야 될 때가 있고 혹은 일반 나사를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일반 나사를 써보자고요. 손대지 말고요. 0.7로 해서 자, 이래 놓고 중요한 건 자, 이렇게 보면 나사가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전체 나사 깊이는 우리 요 두께가 10mm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무조건 전체 관통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뻥 뚫어버리죠. 우리가 그죠? 근데 자, 드릴이 여기에 있는 요 윗부분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자, 여기서 설명을 조금 할게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은 구멍에 관한 내용이에요. 구멍. 여기 그리고 요 밑에 아래쪽은 나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엄연히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 구멍을 여기 지금 전체 관통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뻥 하고 여기를 다 뚫어버리잖아요. 뻥 하고 여기를 이렇게 뻥 하고 뚫어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거리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얘를 거리로 바꾸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 나오면서 여기 거리값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건 구멍에 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잘 보면 이런 식으로 물결 모양 이렇게 쭉 내려왔죠. 자, 요래 놓고 요 부분에 대한 거리값 주는 거 있죠. 요거는 뭐다? 나사에 관한 거예요. 얘는 나사 EM4짜리에 관한 한 거리값이에요. 그래서 전체가 다 우리 뚫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나사를 8mm만큼 만들 거야 이 얘기예요. 전체 우리 요 만들기는 10mm로 만들었잖아요. 요 두께. 그래서 10mm 중에서 나는 8mm로 만들 거야. 혹은 아니야 나는 그냥 10mm 여기 나사 다 만들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는 여기를 다 만들고 싶어. 그럼 어디로 가야 된다? 여기로 와야 돼. 여기 전체 깊이값. 요거는 나사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전체 깊이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 있는 식으로 나사가 쭉 다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전체 깊이니까 굳이 거리값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깊이에 대해서 나사
그리고 방향은 오른 나사. 요건 왼 나사. 근데 왼 나사 쓸 일은 없습니다. 오른 나사 쓰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나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사 끝까지 이렇게 다 뚫린 거 보이죠? 그죠? 자, 얘도 제가 좀 옮겨서 끝으로 좀 옮겨 볼게요. 자, 여기를 0으로 주면 이렇게 오겠죠? 확인.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 10mm 두께에 대해서 나사가 이렇게 쭉 다 쳐지는 거야. 오른 나사가. 자, 그러면 나는 이거 10mm 다 할 게 아니고 한 중간쯤 드릴로 뚫고 거기다 나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이렇게 합니다. 구멍 하나 더 뚫어 볼게요. 면 지정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자, 이거 0 줄게요. 0.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도록 이쪽 방향에서는 자, 20mm에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옆에 거를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놓아 놓고요. 자, 전체 관통이 아니고 드릴로 뚫는데 위 거는 드릴이라 그랬어요. 드릴로 뚫는데 드릴로 전체 뻥 뚫는 게 아니고 난 어디까지만 들어갈 거야 이거예요. 그러면 거리로 바꿉니다. 그럼 거리값 나오죠. 자, 거리는 얼마 들어가면 8mm 들어갈 거예요. 8mm 밑바닥에서. 그래서 8mm만큼 이렇게 드릴이 뚫려지는 게 보여요. 여기 보면. 그죠? 이렇게 8mm만큼 드릴이 뚫려지네. 이렇게 보이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뭐 나사를 어떻게 할까요? 전체 깊이 아니에요. 전체 깊이 아니야. 뭐 나사 깊이를 나는 별도로 줄 거야. 예를 들면 나는 별도로 나사 깊이를 주고 싶어 이러면 여기에서 나사 깊이를 별도로 6mm만큼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요거 화살표 요 두 개 있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기계 제도에서 제 기계 제도 설명할 때 제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한 건데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이거 계속 설명하다 보면 끝이 없어서 원래 앞에 있는 이론이나 이런 내용은 제가 설명을 가급적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진도가 안 나가요. 이거 설명해 버리면. 근데 나사는 중요한 내용이라 한 번 더 설명하고 갈게요. 자, 전체 거리값인 8mm가 들어가 있어요. 자, 색깔 좀 바꾸고 전체 거리값인 요 8mm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요 나사의 거리값은 드릴을 뚫을 때는 8mm로 여기까지 뚫는 거예요. 그럼 나사도 8mm 만들 수 있다 없다? 못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나사를 뚫는 탭의 끝머리가 불완전 나사부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죠. 불완전 나사부가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사 인경을 보시라는 이유가 그 이유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2D대로 도면을 한번 그려본다. 여기다가 2D대로 도면을 그려본다. 이러면 이렇게 그려지죠. 자, 이렇게 나사 드릴 들어오는 거리값 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나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 여기 불완전 나사부 30도. 이 불완전 나사부 30도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값이 드릴의 거리값이 8mm더라도 완전 나사부, 즉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완전 나사부가 8mm가 여기 밑에 맞춰가지고 여기랑 얘랑 동일하게 이까지 내려온다? 안 되는 거예요. 불완전 나사부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가공할 때. 어떤 가공에서든지. 그래서 이게 드릴의 깊이가 8mm인데 나사의 깊이 8mm 이건 존재 안 합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드릴의 깊이가 8mm일 때 나사의 깊이는 마이너스 2에서 3mm 작게 줍니다. 그래서 보통 6mm 이렇게 해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나사의 깊이가 중요한 거지 드릴의 깊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나사가 얼마의 깊이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드릴의 깊이가 얼마일 때 나사를 정한다 이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아니고 나사의 깊이가 예를 들어서 7mm일 때 드릴은 더 깊이 뚫어져라 이게 맞아요. 우리는 이 나사의 깊이가 훨씬 중요하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볼트가 이만큼 들어와요. 볼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볼트가 이만큼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립도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겨 있어요. 여기 볼트 조립 부분 보시면 생긴 모양이 전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거 드릴 깊이랑 나사 깊이랑 볼트 깊이랑 이거 가장 헷갈려요. 치수 재라 그러면 잘 못 재요. 처음 하시는 분들. 아니면 좀 들었는데 좀 오락가락 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나사의 깊이가 중요한 겁니다. 드릴의 깊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론 설명하면 인강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잘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중간중간 넣긴 하는데 변함없이 길어지네요. 자, 그래서 나는 나사의 깊이가 얼마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거 6mm 혹은 7mm 했죠. 그러면 드릴의 깊이는 자연스럽게 여기서 플러스 2, 3을 더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9가 되든 10이 되든 보통 M6 이상인 경우에는 플러스 3 정도, M6 이하인 경우에는 플러스 2 정도 해줍니다. 그러면 모양이 이쁘게 나와요. 자, 여기서 거리값 줬죠. 전체 깊이 아니죠. 전체 깊이 하면 이거 다 뚫어버린다 그랬어요. 전체 나사가 다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 나사가 나올 수 없다 그랬어요. 거리값은. 확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뚫어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드릴은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서 9mm까지 드릴을 뚫고요. 자, 나사부는 여기는 7mm예요. 이게 나사가 전체 관통일 때와 나사가 거리값을 줘서 관통이지 않을 때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구분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벤터에서 구멍을 뚫으실 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관통이냐 아니냐, 그리고 나사를 쓸 거냐 안 쓸 거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로 이렇게 뚫으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면 지정하고 이거 카운터 보호 지정해 갖고요, 여기 카운터 보호 지정해 가지고 여기 뭐 전체 관통했는데 여기다가 나사 넣어 가지고 이렇게 나사 넣어 가지고 이렇게 작업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건 없습니다. 이거 존재 안 합니다. 근데 간혹 이렇게 해요. 이거 없습니다. 꼭 생각하십시오. 나중에 제가 이제 도면 해독 가서 다시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이런 경우 없어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하시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구멍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구멍. 요렇게 뚫리는 거예요. 카운터보. 자, 그리고 나사 있는 데에다 집어넣지 않는다. 나사는 관통이냐 아니면 거리값이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카운터 보호 뚫는 방법일 때는 여기 구멍 옵션을 이용해서 세 군데 치수를 줘야 되고, 이 세 군데 치수는 KS 규격집이 안 나오기 때문에 M4, 5, 6은 외워야 된다. 요게 하나고요. 그리고 카운터 보호 정확한 내용은 다른 인강 가시면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절대로 카운터 보호는 나사 치면 안 된다. 이거 나사로 바꾸면 안 된다는 게 두 번째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사를 뚫으실 때는 자, 드릴을 선택하고 나사를 선택한 다음에 스레드 유형에서 ISO 메트릭 프로파일을 선택하셔야 우리나라 규격에 맞는 미리 나사를 뚫을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크기만을 지정해 준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의 했던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구멍 뭐 할 얘기는 정말 많아요.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하는 얘기도 많은데 그러면 또 인강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도면 해독이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요거 끝나면 연습 문제를 많이 할 거예요. 모델링하는 연습 문제를 굉장히 많이 할 거거든요. 그거 하면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한번 따라 그려 보십시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